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얘기를 이제 반도체, 엔비디아 특히 좀 연결지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놀라게 했죠. 3분기 매출액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 57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3조가 넘고요. 순이익 자체도 우리 돈으로 46조 9천억 원, 거의 47조 원에 가까운데 65%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중국 매출 없이 이룬 성과다. 중국 매출 0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중국 수출용 H20 칩 3분기 매출이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럼 중국이 향후에 좋아지면 더 좋아지겠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어요? H20 그 수출 금지되면서 한 3분기에 매출 비중이 한 5% 정도 이하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통상 한 17%였다가 한 12%가 날아간 건데 그렇게도 올라간 건 이제 블랙웰이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이익이 좋아진 건데 사상 최고치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는 당연히 이것은 사상 최고치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시속 100km 달리면 계속 빠르다고 그러는데 100km 계속 달리면은 느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걸린 문제가 시장이 의심하는 것은 오픈 AI하고 그 순환거래 이거를 이제 시장이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가 실적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1,000억 불 자체가 이게 다가 이제 가공의 숫자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장의 걱정이나 우려 주가 하락은 최고 실적이 아니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주가들은 그 사회 고성장, 고수익은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더 얼마나 좋아지냐 하는 것들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의심이 있는데, 그래서 통상 보면 이게 실적을 내면은 오히려 조금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높은 기대감 거기에 비해서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낮게 나오면 이제 조금 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이슈는 이제 블랙웰이 묻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극적으로 아래 위로 움직였는데 일단 그 변동성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AI의 전반적인 우려를 싣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들, 혹은 엔비디아는 잘 나왔지만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 그렇죠. 네. 거시경제에 대한 공포가 엔비디아도 같이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금리나 속도를 늦춘다. 이것은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럼 누구부터 팔아야 되잖아. 대장주부터 팔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그 높은 기대치 플러스 거시경제에 대한 공포감이 엔비디아를 덮쳤고 그것이 전체 시장을 이제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 반응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라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4분기 전망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을 제로로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높여 잡았다. 잘 잡았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엔비디아가 중국을 완전히 이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젠슨 왁 CEO도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좀 언급을 해왔고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시장의 포기 문제가 아니라 경쟁자의 등장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한 28% 정도가 중국이 차지하는 것인데 이걸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생기고, 젠슨 왕은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시진핑은 서로 허가해주거나 수입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더 문제는 그 와중에서 그 하웨이가 엔비디아 칩의 성능에 이제 80%, 90%, 100%를 따라오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젠슨 왕의 의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돈도 벌고 이게 경쟁자를 이제 견제하는 두 가지 의도가 같이 있는 얘기고, 그러나 아마 적어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이제 이미 합의 본 게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다시 자리 회복 이것은 굉장히 기대를 낮게 가는 것이 좋다. 물론 이제 중국이 우회를 해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수입해 가는, 그래서 미국의 규정을 지키면서 가는, 예를 들면 제3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3국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칩을 사고
그것을 중국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금 미국의 규제에 하나도 이제 해당이 안 되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칩을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레이 마켓에서 수요가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 칩의 실제적인 중국 수요죠. 그것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순항이 뭐 0이라고 잡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조금 뭐 뻥이 좀 섞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 최대 변수가 중국의 AI 폭주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뭐 화웨이 자체 칩 개발 그리고 그 성능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하신 말씀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AI 칩의 호황이고 지금 7월 이후의 호황은 메모리의 호황이지 전체 반도체에서 AI 칩을 빼버리면 증가율이 훅 떨어져요. 일반 반도체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하는 메모리라는 것이 이게 중국 특수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이 그 수출했던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한 뭐 데이터센터 하나 쓰는데 엔비디아 칩 10개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웨이 칩을 쓰게 되면 그것이 한 3배, 4배 정도의 AI 칩이 필요해요. 더 많이.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네. 이제 엔비디아 칩에 HBM이 6개나 8개가 붙는데 똑같이 하웨이 칩에도 그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수요가 미중이 서로 전쟁하는 바람에 이게 엔비디아 칩 대신에 중국 칩의 성능 떨어지는 중국 칩의 수요가 늘게 되고 그 숫자만큼 곱하기 6, 8 한 만큼이 우리 메모리 수요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전체 반도체다 이것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어부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가 잘해서 그렇다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미중의 그런 전쟁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 AI 칩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폰노인망 구조 하에서 메모리를 반드시 머스트로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당의 성능이 떨어지니까 개수 자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메모리 수를 곱하면 이 메모리가 필요한 게 그렇죠.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 수의 특수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걸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삼성이 전체적인 수익이 떨어졌는데 아마 4, 4분기는 삼성의 이익이 월등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HBM보다는 이제 다른 DDR 쪽이 이쪽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 가격이 뭐 80%, 100%씩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지난 분기보다는 4, 4분기는 월등히 더 높은데 그게 삼성이 기술 개발을 했거나 뭐 마케팅을 해당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이제 수급 구조의 불균형 그리고 미중의 싸움에 우리가 옆에 있다가 이제 떡을 넣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정말 천행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도체 산업 최대 변수는 중국의 AI 폭주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이런 의미도 이제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분석은 좀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첨단 산업 쪽으로 누르니까 오히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더 빠르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은 뭐 계속해서 좀 나왔었는데 반도체 국산화의 중심 화웨이 사실 뭐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AI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우리는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경쟁력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서는 캠브리콘을 중국의 엔비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중국의 엔비디아는 하웨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고요. 지금 중국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큰 대형 AI 모델에는 전부 하웨이 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웨이는 이게 비상장이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하웨이가 2021년부터인가 해서 금년 5월달까지 반도체 관련되는 회사를 M&A 했거나 투자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117개 이상 돼요. 그래서 반도체 모든 라인업을 이제 하웨이가 다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금 AI 칩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오다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웨이가 정말 목숨 걸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H100 수준으로 보면 한 75에서 80% 성능까지 이미 왔고 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쇼킹한 것은 하웨이가 HBM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기존의 D램하고 다른 D램을 내년 1, 4분기에 출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실은 가만 내버려뒀다고 하면 하웨이가 엔비디아를 캐치업하겠다는 생각을 뭐 할 이유도 별로 없고 또 D램을 하겠다
이건 생각하지 않던 일인데 소위 말하는 제재 역설 미국이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궁적 통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것은 하웨이는 비상장이고 드러나지 않고 또 2021년에 미국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하웨이의 모든 액티비티가 공개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고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항공모함이 하나 지금 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웨이죠. 화웨이는 뭐 창업주의 의지, 뭐 뜻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상장 계획은 아예 없는 건가요? 아, 그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요? 대주주의 지분율이 뭐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우리 사주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지금 하웨이 자체가 이제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면 그게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웨이는 아마도 앞으로도 뭐 여전히 비상장에서 그대로 남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아마 최대의 전자회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국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렇군요. 화웨이가 내년부터 HBM 생산에 나서겠다,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HBM 양산 기업 삼전, 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 회사가 사실상은 네 다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가능성 이거 높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하웨이가 워낙 급하니까 지금 HBM도 이제 지금 통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 HBM2 정도를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3나 3E 정도를 해야 이게 마치는데 이게 지금 안 된 거죠. 근데 그럼 어떡하냐? 또 역시나 이제 하웨이가 이번에 인터커넥트 2025 하는 이제 자기네 기술 발표에서 오피셜 얘기를 한 게 네. 지금 HIBL 1.0, HIZQ 1.0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칩 모델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이제 HBM은 대용량이고 이 대역폭이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은 거죠. 1024개, 2000 몇십 개가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일단 1단계로 내년 1, 4분기에 나오는 것은 용량이 큰 메모리를 일단 만들고 4, 4분기에는 지금 대역폭이 기존에 이제 HBM3E까지 가는 그 정도 대역폭이 큰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걸 오피셜 얘기를 했어요. 오피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택도 없는 얘기를 뭐 그렇게 발표한다. 중국의 특성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하웨이의 기술력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설계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팹리스들은 그 탑10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제재 받기 전에 하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전 세계 팹리스 랭킹이 한 7위, 6위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그러나 이걸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양산하려면은 10나노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 캐파를 얼마를 가져가냐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은 수율이 낮더라도 이제 코스트를 높여가면서도 생산은 해서 쓰지만 기존의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아성을 뭐 무너뜨린다거나 시장 점유율을 크게 축을 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이 꼭 필요한 데는 이것은 지금 할 만한 수준에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국 반도체 얘기할 때 뭐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꼭 얘기 나오는 부분이 EUV 그 말씀하신 네, 노광 장비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한계는 좀 명확해 보이는데 이런 걸 포함하더라도 뭐 자금률이랄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요? 그거는 지금 자금률은 국산을 얼마 쓰자는 건데 기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 되면 AI 지원 50% 넘어갈 거고 아마 내년 가면 70%, 뭐 3년 안에 100%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하웨이 칩을 그걸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이제 묘수냐면 최근에 보면 딥시크가 업그레이드 모델을 해놨는데 벤치마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오픈 AI보다. 벤치마크가 떨어졌다는 건? 수준이. 수준이. 오픈 AI보다가 이제 지난번에 똑같았는데 또 업그레이드 버전이 이제 떨어지게 나왔는데 그걸 2주일 정도 뒤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성능을 바로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무지 빠른 거죠. 하드웨어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개발한 이제 그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이제 써가지고 이게 그 성능을 내는 병렬 연결하는 이게 지금 15,000개를 동시에 연결해가지고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을 하웨이가 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칩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정말 인내 준수죠. 반도체 인내 준수를 통해 가지고 하웨이가 만든 그 기술 플러스 제품이
그 엔비디아나 오픈 AI의 이제 모델에 버금가는 거를 지금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EUV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걸 우회하는 전략. 그래서 뭐 마찬가지지만 CPU를 안 쓰고 GPU를 쓰는 이유가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렬 처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통로가 문제가 되는데 이걸 이제 뚫었다는 거죠. 서울부산 가는데 길이 이게 4차선이 아니라 40차선을 만들었는데 톨게이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병목이 있는데 톨게이트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국도를 40개를 만들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UV가 애로사항인 건 분명히 맞는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국 AI 산업이 더 이상 나갈 수 없게끔 막는 만병통치 절대 갑옷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뭐 중국의 어떤 수혜랄까요? 우리가 메모리 쪽으로 받는 반사적인 수혜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의 자금률도 높아지고 기술이 올라가고 그럼 우리가 받는 영향도 또 그에 따라서 있을 것도 같은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디램을 이걸 국산하는 속도는 AI 칩보다는 훨씬 빠르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얼마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DDR 라인을 이제 이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 일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이 지금 뭐 엄청난 이득을 보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게 안정화가 되고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장 점유율 잠식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가격이나 당연히 이제 버블 꺼지는 거나 되고 그래서 대략 한 2026년, 27년 상반기 이후면은 이건 다시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하락 또 중국에 진출로 있는 한국 업체들 점유율 하락 그것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장님 이제 2025년 말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 이제 돌아보면 초에 딥시크 모먼트라는 게 사실 진짜 시장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를 좀 강타했다 이런 기억이 아주 좀 강렬하게 남아 있는데 내년 후년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 기술 속도는 빨라질 거잖아요. 예측하기 물론 어렵지만 이렇게 좀 중국이 한 번씩 놀라게 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시장 파악하실 때?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내년 1사분기에 나올 이제 중국식 HBM, 4사분기에 나올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HBM 이게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정말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2027년이 되면은 이게 AI 칩 자체에서 GPU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 중에는 이게 절대적인 생산량이 부족하고 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이제 밀수를 하든 뭐 이제 다른 나라 것들을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든 간에 이 반도체 수요는 굉장히 커지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은 이제 버블이 터지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중국이 생산 캐파 늘리고 수율이 올라가고 또 한국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아이다호에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되게 되면 이제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에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뭐 수급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하는데 아마 이번 사이클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은 이제 SK하고 이제 마이크론이 언제 그 신공장을 가동해서 물건이 나오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죠. 그럼 다음 딥시크 모먼트는 중국식 HBM 요 생산 이렇게 나오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 시점이 좀 될 수 있다. 자, 중국의 최대 디램 제조사죠. 6M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출신 인력의 상당수가 인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이직한 경영자들이다. 사실 중국이 첨단 산업 얘기할 때 인재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중국의 첨단 산업의 인재 투자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다큐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했고 앞으로 인재 관리도 진짜 경쟁력으로 점점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기술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기술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 체화된 기술을 가져가는 전법을 지금 쓰는 거죠. 체화. 그래서 머릿속에 든 걸 가져가는 것은 그 제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CXMT 같은 경우가 그 외국인 엔지니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1번이 인텔이고 2번이 하이닉스고 3번이 삼성전자
이제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CXMT를 키우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아니라 인텔하고 한국 기업이다. 이제 그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제 반도체 회사들 임원 인사하면 몇십 명, 몇백 명씩 이제 뭐 새로운 이제 임원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옷 벗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퇴직하시는 임원들이 이제 중국으로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뭐 퇴직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보면 엄청난 이제 보배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333 그래서 지금 봤던 페이의 3에다가 곱하기 3년 개런티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회사에 뭐 9년을 더 일하는 것하고 같은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오파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퇴직하는 엔지니어들의 사후 관리하고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했을 때도 일본이 똑같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속도나 또 이제 카운터파트의 조건이 파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뭐 국가가 뭘 한다기보다도 기업 차원에서 이제는 퇴직 요원들을 이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는 카드로 또 그리고 이제 퇴직하는 임원들이 30년, 40년의 엄청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재활용하면서 이제 기회도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후학들한테 노하우가 전수되게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학이 지금 반도체 학과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뭐 산학협동, 뭐 산학교수 그래서 필드에서 경험하고 노하우를 이제 전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회사에서도 재교육 뭐 이런 걸 할 때 퇴직 임원들을 이제 교수요원으로 다시 써서 일정한 기간까지 이제 그분들의 지식도 활용하고 또 중국어로의 뭐 기술 유수도 맡고 뭐 이런 것들은 빨리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체화된 기술이 넘어가는 거 이건 막을 방법이 사실 없죠. 의대 쏠림 맞고 좀 첨단 산업이나 공대도 많이 가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학이나 젊은 인재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런 인재들도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게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의대 뭐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어떤 반도체 회사가 이제 사원들한테도 성과급을 1억씩 준다. 하이닉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 그거 자체가 이제 좋은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높은 보상이 기다리는데 인재들이 이제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것들을 그냥 뭐 부러운 눈초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좋은 인재들이 의대가 아니라 이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AI 산업을 이제 이끌고 갈 이 그쪽으로 몰리게 하는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유도하고 기업들도 이제 잘 장려를 해야 되는 거죠. 짧게 요거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께서 AI 산업에서 HBM은 중국이 보유한 희토류 같은 전략 물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우리 HBM, 중국판 HBM 이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희토류에 비유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희토류는 뭐 이게 없으면은 미국을 중국이 끌고 다니는 이유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이유가 진짜 강력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체 불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HBM도 사실 90% 시장 우리가 장악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것보다가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HBM보다 더 커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엔비디아가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독하게 맘먹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수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부터 못한다. 그럼 엔비디아 주가 대폭 나가는 거죠.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지금 있고 그래서 적어도 반도체 사이클 하나 정도 한 4년 정도 사이클 안에서는 HBM은 한국이 대체 불가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을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이제 히토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사실은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협상력도 높여야 되고 외교력도 높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HBM3E가 아니라 4, 5, 6에서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여기에 비해서 한 2단계 이상의 기술 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히토류는 뭐 이제 최고를 달 수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기술은 진화하기 때문에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돈을 HBM 뭐 5, 6에 먼저 선투자하고 이 캐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